더불어민주당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서 중대재해법 관련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심사를 벌이는 그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비난했는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여러 악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 향해 남 탓하기 전에 내부부터 좀 정리를 해라. 제대로 된 단일안을 공개한다면 심사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런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찾아가서 야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한 소리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여당, 여태까지 많은 법을 통과시켜놓고 지금 왜 야당 탓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이콧한 상황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해 단독 심사 착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비판이 나왔던 지점이기도 한데 이 부분 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사실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중대재해법 손대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처리하겠다고 나섰는데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당시 노동 존중 사회를 갖다가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신을 갖다가 어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사실 뭐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에 개정돼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그 법안과의 어떤 지금 이 처벌법과의 어떤 충돌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단일안 마련 등이 이제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당론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즉 내년 21년 1월 8일까지는 이걸 처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갖다 표방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의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다음 주 논의 과정을 보면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법 처리하겠다고 사실 여러 차례 천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심사에는 불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당에서 단일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잉 입법이라던가 책임 원칙에 반하는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재정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는데요. 네. 개정법은 그 일부 문구라든지 자구가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법이라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10년 정도 법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국회에서 입법 보좌관을 하면서 법을 한 10년이나 만들어 봤는데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과거에도 덩자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정말 중요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우리 기업인들은 또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을 또 많이 믿는 편이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노동자라든지 근로자의 편에서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떤 쪽을 대변해야 되느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법을 보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그 산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9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정도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그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하루에 3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김용균 씨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이 죽으면 지금 마음에 평생을 안고 가고 또 그런 사건 사고가 있게 되면 또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자살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영국은 우리나라의 그 산재 사망자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수출 규모로 보면 세계 5위거든요. 한국보다 수출 금액이 많은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제조업 기준으로 수출 5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크고 수출액이 많은 나라가 산재로 1년에 1000명 가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재정법을 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도 야당 탓을 할 것도 아니고 야당 역시 뭐 단일안 들고 와라 등등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안전이 달려있는 법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같이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이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 어떻게 만져야 될지, 또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측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총,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죠. 경영자총협회에서는 중대재해법 관련된 안이 지금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산업안전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형량이 가중되는 이 재해법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책임주 위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소송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부당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9988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네. 88%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국민들이 너무나 1년에 1000명씩 산업재해로 죽어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이다. 저는 대표적인 사례가 산업재해법의 가습기 살균제법이라고 봅니다.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인데요. 이게 사망자가 1600명이고요.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그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 아니면 영국에 있었다 이랬다 그러면 아마 그 기업은 파산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원액을 만든 최초의 기업이 SK그룹이었고요. 그다음 이 판매를 한 기업들이, 그러니까 SK가 이 원액을 팔아서 판매를 하니까 이 수많은 수십 개의 중소기업이 따라서 그 네. 원액을 팔았고, 또 이 판매를 했는 기업들이 옥시, 홈플러스, 애경 이런 기업들이 따라서 판매를 했는데, 독성 시험을 해서 생명에 안전한지 안 한지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생략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고 또 관련된 교수에게 좀 서류를 좀 조작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이 하고, 저도 그걸 좀 사용 좀 했었거든요. 뒤에 사용법을 보니까 국민의 생명, 건강에는 정말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거 사용한 사람들이 폐가 딱딱해지는 그 병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1,600명이 사망을 했고, 네.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산모나 아기가 죽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저도 이제 경영학과 교수지만 경영학에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뺏어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래서 경총의 입장도 있고 중소기업 입장도 있지만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문제가 되는 조항 등등은 아마 여야 심사 과정 등에서 조금씩 다듬는 과정을 통해 이 중대 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천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떤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는 절대로 동의를 못합니다. 네. 안전은 헌법보다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사실은 이거는 상식의 문제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 헌법도 명확히 전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 자손의 안전, 그다음에 민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갖다가 다짐한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걸 어떤 그 단어를 넣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기업의 이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존재다. 그 무엇과도 사실은 바꿀 수 없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이런 어떤 사망률이라든지 네. 산재 사고들이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기업들, 정부,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현재 시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죠. 고 김용균 씨 이름을 따라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서는 어떤 그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안전관리자에게 묻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원청 업체까지 확대를 하자는 것이 이 중대재해법의 기본 골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려할 요소가 있다라고 지금
뭐 일각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법은 도입돼야 된다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855명인데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807명, 94.4%가 중소기업에 소속이 돼 있었고요. 대기업의 책임으로 판명이 난 경우는 48명, 6.6%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만 책임을 묻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 이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되고 있는 법인 과실치사법,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영국의 사례를 봤더니 10년 동안 처벌받은 중소기업이 28곳 가운데 대부분이 파산하고 영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10년 동안은 그동안 뭐 이 법이 잘 시행돼서 그런지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경총 등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중앙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도입될 경우 진짜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에 좀 소홀한 감이 있죠.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대부분 또 원청에서 이제 네. 하청 단가를 비교적 낮게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법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들도 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안전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원청에서도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원청 사업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둬야 될 거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걸 갖다가 먼저 앞에다 놓고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회사가 어렵고 기업 경영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다칠 것을 갖다가 우려를 해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시행을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그 살려고 나온 어떤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갖다가 계속 방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끄러운 오명, 이런 오명들에서는 좀 이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각성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안전에 투자된 어떤 비용이 없어가지고 파산을 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할 정도의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에 의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망하도록 놔두는 게, 망해야 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오히려 득이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안전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으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윤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예로 들었던 법,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이곳에서는 아예 굉장히 세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업살인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이제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법안과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좀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국도 이제 그 자유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데 영국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법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네. 우리나라도 영국 정도의 수준의 아주 강력한 법을 한다 그러면 지금 1년에 1000명씩 죽어가는 이 사망 사고를 우리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명의 목숨도 정말 소중합니다. 진짜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내가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지구보다도 더 무겁다.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영국이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 법을 만들어서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사망사고를.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1년에 1000명씩 되는 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기업들이 스스로 생명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2명이 해야 될 것을 1명으로 했기 때문에 사망사고 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철저한 안전장비라든지 또 뭐 네.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영국은 과거 대처 시장 때 최저임금제를 없앤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체제였던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제를 가장 먼저 실시했고, 근데 영국, 뭐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가 없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 제도를 영국도 없앴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제도, 최저임금제가 정말 좋은 제도이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제가 한 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를 주고 가셔가지고 박스 주우시는 분들이 네. 한 달 수입이 22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자기는 한 달에 50만 원만 받고도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규정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영국과 같이 이렇게 최저임금제라든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이와 같이 정말 생명과 국민을 위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도 이번에는 우리가 좀 대한민국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국민의 목숨을 소중하게 한다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